저는 원래 그 기계과학 회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에도 화공 전공하시고 화공학회 그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에너지라는 단어의 우리나라 말이 왜 없나 하는 것을 좀 죄송합니다.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단어로 대체가 가능할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언뜻 떠오르는 게 힘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하니까 힘 딱 그러니까 영화배우 이대근 씨가 생각이 나고 주로 밤에 쓰는 걸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력인가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에너지의 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럼 열인가 그랬더니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인간 개인부터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산업, 가정, 소송 모든 분야의 그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주로 나누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에너지 기술도 상당히 분야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발표를 요청받기를 제가 그 고용에너지연구 부장을 맡고 있을 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부장이니까 부를 대표해서 발표를 하기로 약속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지만 제가 이 분야를 다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받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 이메일 애드레스가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소상히 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릴 순서는 그 세계 에너지 자원 현황, 뭐 어차피 서론적으로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와 환경, 이게 서로 또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그 에너지 흐름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효율 향상 기술. 근데 이 부분이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래도 저희 연구원이 명색이 에너지기술연구원이니까 아무래도 중요하고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로드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뵙고자 합니다. 네, 좀 전에도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석유 에너지의 그 구조 현황을 보면은 2030년까지는 석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그 개발도상 국가의 석유 수요가 급속히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나라에 있어서 그 수송 분야의 석유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2002년도 기준에 오펙의 그 석유 생산 그 시장 점유율이 37%인데 이것 또한 그 2030년 되면은 거의 반 이상을 오페크에서 시장을 점유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석유 보존 자원의 그 가치 변수를 보면은 유가가 아무래도 올라가니까 개발의 경제성이 발생이 돼서 버려지는 석유들을 먼저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또 그쪽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렇게 진행되겠는데 여튼 그 낙관적으로 볼 때도 97년, 비관적으로 볼 때 43년 정도 오면은 이 석유가 거의 고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석탄 에너지를 보면은 석탄은 그 지속적으로 그 세계 에너지 분야에 꾸준하게 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경 되면은 전체 에너지 수요의 한 22% 정도를 충족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석탄 에너지는 그 발전 분야에 많이 쓰여지면서
앞으로 그 발전기나 수요 증가의 그 대부분을 석탄이 차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석탄은 약 9,100억 톤 정도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가치 연수는 한 200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탄도 보면은 그 매장량의 한 반 정도가 OECD 등 선진국과 산유국에 이렇게 주로 매장이 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에너지인 가스 에너지 보존을 보면은 가스 수요는 발전 부분에 전력 수급으로 2030년이 되면은 현재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로 가스 수요가 또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개도국에서 가스 수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스 수요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가스의 가체 연수는 석유보다는 좀 길고 석탄보다는 짧은 한 67년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가스는 러시아라든지 중동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주로 생산량의 대부분이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현재 아시아 쪽으로 수출돼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석유는 한 43년, 가스는 한 67년, 석탄은 한 192년, 그래서 석탄은 한 2200년도 경까지 사용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2050년까지 되면은 거의 석유는 고갈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에너지 환경을 보면은 요즘에 고유가 시대, 나날이 지금 유가가 갱신되고 있는데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한 CO2 발생이라든지 온실가스 발생이 늘어나면서 그것에 대한 기후 협약을 발효를 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포션 격차 늘려가고 클린 에너지니까, 그리고 수소 경제 사회를 구축해서 이런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서 보면은 저희 나라가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0위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소비 증가율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보면은 세계 9위고 배출 증가율이 세계 1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 공정 분야 합쳐가지고 거의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협약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살펴보면 선진국에서 계속 압력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이행기가 2013년부터 17년인데 95년 대비 만약 5% 감축을 강요받게 되면은 2015년에 저희들 경제 성장률이 약 0.78% 이렇게 감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이 이유만으로 이렇게 되고, 만약 2000년 기준으로 이러한 5% 감축의 의무를 부담받는다 하더라도 약 0.5%에 해당되는 그런 경제 성장이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온실가스가 대부분이 에너지 부분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은 에너지는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 그리고 최종 에너지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1차 에너지는 이제 자원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고요. 2차는 에너지를 갖다 2차 에너지를 가공하거나 변환시키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 최종 에너지는 이제 마지막 기술이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고율 에너지의 중요한 그런 분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에너지로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석탄, 가스, 그리고 석유 이런 에너지가 있겠고요. 이것이 전을 또는 변환돼 또한 수송 또 변환 과정을 거쳐서 전기, 열,
또 뭐 가스 상태, 고체 상태, 액체 상태의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실제 이제 마지막에 최종에서 쓰이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모든 산업 분야, 그리고 공조 등 그런 건물 분야, 또 수송 분야, 또 뭐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을, 관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 2003년도 에너지 흐름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일체 에너지원의 공급을 보면 석유가 47%, 석탄이 24%, 가스가 11%, 신재생 수력이 3%, 원자력이 15%, 이렇게 23년도에 썼습니다. 이것이 정유, 발전, 도시가스 형태로 전환 및 가공이 돼서 산업 분야, 가정상업 분야, 그다음에 수송 분야 이렇게 쓰이는데 산업 분야의 55%, 그러니까 반 이상을 산업 분야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기 산업 구조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상업 분야의 23%, 그리고 수송 분야의 22% 이렇게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인 그런 에너지로 수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그 패러다임이 2030년이 되면은 석유, 석탄, 가스, 신재생 수력을 통해서 전환 및 가공이 될 때 특히 수소 분야가 최대 15%까지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가정상업 분야의 일부분, 특히 수송 분야의 반 이상을 이 수소가 차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최종 에너지 소비의 구조를 보면은 산업 분야의 비중은 좀 줄어들고 이 수송 분야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나라의 일체 에너지를 보면은 석유, 석탄,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걸 구조하에 총 그 2억 1,500만 TOE의 일체 에너지를 썼습니다. 근데 최종 에너지를 보면은 산업 분야, 가정상업, 수소, 기타 분야에서 약 1억 6,400만 TOE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변환되는 과정에서 약 5,100만 TOE 정도가 사라진 거죠. 손실된 거죠. 그것을 보면은 1차 에너지의 약 4분의 1 정도가 중간에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간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제가 추측한되는 이 화학과학 분야, 이 분야에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술은 뭐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오후 늦게까지 뭐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해보겠고요. 저는 이 고열 에너지 기술 분야, 이 분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분야는 그 효율이라는 단어가 어떤 딱 그 최종 목표가 없죠. 그 목표가 달성되면 또다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새로운 각종 신기술을 또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효율 에너지 기술은 무슨 그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무슨 획기적인 평가는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꾸준히 이렇게 투자돼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크게 고유가 대비 기술의 하나로 효율 항상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효율 항상 기술과 석유 대체 연료 기술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그 건물 에너지 기술과 산업 에너지 기술, 수송 에너지 기술, 요것 말고 또 하나 집어넣는다면 전기 에너지 기술이 있겠는데 저희 분야에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 분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요 건물 에너지 기술 내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건물 에너지 기술 분야에는 조명, 공조, 건물 LP, 건물 시스템 기술 이렇게 구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산업 에너지 기술에는 공통 기술, 폐연료 기술, 그다음에 청정, 석유 정밀화 분야, 그리고 수송 에너지 기술의 자동차 기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대내적으로 보면은 고유가 시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후변화 해박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해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또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소비가 점차 증가되고
또 그 우리가 가장 큰 취약적인 그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이런 대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을 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이루는 것이 이 공유 에너지 기술의 그 목적이자 의무가 되겠습니다. 고유 에너지 기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 3개 또는 4개 전기 에너지를 포함해서 4개 분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에너지 기술은 좀 전에 말씀드린 조명 기술, 이 분야에는 조명 시스템, 그리고 신광원, 그리고 공조 기술에는 소형 열병합 발전 기술, 난방용 보일러 기술, 그다음에 흡수식 냉온수 기술, 열 펌프 기술, 그다음에 전열 교환 기술 이런 분야가 있겠고, 그다음에 건물 에피에는 신단열, 또 기능성 창호, 건물 시스템 기술에는 그린 빌딩, 이노베이션 이런 기술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에너지 기술에는 공통 기술로 신연소 시스템 기술, 그리고 산업용 보일러 기술, 공업용 기술, 열 수송 저장 기술, 그리고 폐열 이용 기술에는 건조, 열교환 기술, 열전 발전 기술, 그리고 정유, 석유, 정유라겐 분리 반응 공조 기술, 그리고 수송 에너지의 자동차 기술에는 차량 연비 개선 기술과 신연료 차량 기술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부분을 살펴보면 전기에 특히 많이 쓴 부분이 그 전동기인데, 전동기의 경우는 국내 총 전기 소비량의 60%를 전동기가 쓰게 됩니다. 근데 현재 국내 전동기의 효율 수준이 80% 내지 90%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그 효율 향상의 한계에 도달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좀 더 높은 그런 타겟을 설정하고 좀 더 신기술을 도입을 해야 될 그런 단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시스템 분야가 있는데, 조명 분야는 국내 전기 소비량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조명 분야는 현재 효율 수준이 3 내지 5 내지 3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장자인이 상당히 큰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 시스템 관련해서 LED를 대표로 하는 그런 고효율 반도체, 고유도 반도체 광원 기술, 그리고 고출력의 전극 형광등, 항전등을 대표하는 그런 부전극 방전 광원 기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런 쪽에 많은 집중적인 그런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 분석을 보면은 그 반도체 광원이라든지 신광원, 조명 시스템 기술이 경제적인 그런 파급 효과나 상용화 가능성에서 중간 정도의 이런 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그런 분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명 시스템 기술에는 기존 조명기기의 효율 향상뿐만 아니고 조명 제어 시스템 기술, 그리고 특수 램프 및 기구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신광원 기술에는 무전극, 또 면광원, 그리고 CNT 광원 등의 그 신광원 원천 기술 개발과, 그리고 신광원은 그 원천 기술을 이용한 소스를 이용한 그 기구 기술, 그리고 전등 장치 및 응용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명용 광원, 그 다음에 조명 기구 및 제품, 그리고 반도체 광원 이동 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이런 쪽에 집중적인 그런 연구 개발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부문을 보면요, 건물 부문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한 4분의 1 정도를 이 건물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을 보면은 소형 열병합 발전, 또 구역형 집단 에너지 설비 보급 등 기술, 그리고 차세대 건물 기술로서 그린 빌딩이라든지 초에너지 절약형 건물 기술, 그리고 건물 공조, 또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이 이 분야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기술은 상용화라든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1영역과 2영역 그 중간에 있는 상당히 그 경제적이나 또는 상용 가능성이 큰 이런 분야가 되겠고,
여러 가지 그 IEA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를 보면은 이 건물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그 에너지 절약 잠재량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상당히 이런 신기술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이 덜 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형 열매학 발전 관련해서는 현재 보면은 그 아파트 단지에 이런 소형 열매학 발전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엔진 발전기 등의 그 효율 향상 기술 그리고 배열할 수 있는 시스템 최적화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난방용 보일러 기술에서 무연소실 연소 기술 그리고 다단 냉각 연소 기술 등이 필요하고 그리고 열외수 보일러 시스템 및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 공해 방지 기술 이런 면이 집중적으로 연구돼야 될 분야고요. 그다음에 흡수식 냉온수기 기술 관련해서는 1, 2종 흡수식 냉온수기의 고효율화뿐만 아니고 그 3중효용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냉온수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열펌프 기술에 있어서도 암모니아나 리튬 브로마이드를 쓰는 그런 흡수식 사이클의 최적화 기술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냉매 적용 기술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이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요즘에는 이제 그 아파트 내부에 공동주택 내부에 환기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로 건물 분야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공유 전월 교환 기술이라든지 환기 시스템 기술 이런 것들이 향후 개발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예피를 보면은 건물 예피 분야에서도 초단열, 그다음에 친환경 기능성 예피 복합 기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경제적 분야가 실용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 그린화 기술 이런 분야들이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서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단열 기술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인 단열 기술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린 기술화, 그린 빌딩 이런 관련 기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능성 창호와 관련돼서는 초단열 진공 창 기술 그리고 환기 창호 기술 그런 분야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시스템 기술은 에너지 자립형 그런 건물 시스템 그리고 자동 제어에 의한 그런 그 건물 운용의 그런 최적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그린 빌딩 기술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자립형 건물과 에너지 네트워크 제어 기술을 통해서 그린 빌딩 기술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기존 건물들의 이노베이션에 있어서 가능하면 에너지 절약형이고 좀 환경적으로 개선된 이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연에너지 이용 기술이라든지 또 이러한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질 때 그에 따른 정책 수립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분야의 그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보면은 열병합, 보일러, 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열병합은 일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발생시켜서 사용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고요. 보일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온수나 증기를 얻는 그런 기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로 할 때 요는 주로 열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그러한 기기가 되겠고 요는 어떤 가열을 통해서 물리적인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이런 장치가 되겠는데 이러한 열병합이라든지 보일러 요로 이런 쪽의 이 분야에 거의 일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러한 분야, 네 가지 분야에 신기술을 적용해서 원천적으로 고효율화를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가스 보일러의 순산소 연소, 그리고 CO2 해소, 또 무공해화, 이런 것들, 그리고 열병합 발전 원천 기술 개발 이런 분야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공통 기술에서 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야는 1영역과 2영역의 중간에 드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나 상황화 가능성이 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연소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고열 마이크로 추결 연소, 그리고 마이크로 열교환기, 또 멘스 응용 기술, 그리고 마이크로 리액터 기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신연소 시스템에서 좀 더 작은 사이즈의 그런 롯까지도 고유를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보일러 기술 관련해서는 TM 컨덴서라든지 콤팩트 보일러 시스템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리고 연료 다양화 차원에서 바이오 연료 제조 및 그 연소 기술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공업용 기술 관련해서는 가연로의 순산소 기술, 그리고 연속식 열 처리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그리고 슈퍼히터 시스템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열 수송력 저장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 분야에서 그 미활용 에너지 중에 온도차 에너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는 신재생 분야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살펴보면은 대기라든지 또는 물에 존재하는 그런 열원으로 해가지고 열 펌프를 써서 저희들이 열을 활용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고,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지하철, 또 하수 처리장, 뭐 발전소, 변전소 이런 데에서 버려지는 그런 열로부터 열을 회수해서 쓰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 그 폐열 에너지 분야는 연소 배기가스라든지 또 폐온수 이런 분야에서 열을 최대한 회수를 해서 암택이라든지 또 차세대 열교환 시스템을 이용해서 열을 활용해서 쓰는 그런 기술이 주로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건조기라든지 이와 관련된 분야가 아직도 뭐 20% 30% 이상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고유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도 열풍 복합 건조기를 보면은 배기순환형 그런 열풍 조합 건조기 기술, 그리고 열풍과 복사판을 조합한 그런 건조 기술, 또 바이오라든지 나노 산업용 진공조합 건조 기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열교환 기술에서 첨단 그 열전달 촉진 기술이라든지 고체나 육체를 이용한 그런 열교환 기술, 그리고 열전 발전 기술 이런 분야들이 현재 중요한 그런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반응 분리 기술들이 있는데, 이 분야는 뭐 화학공학 전공하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고효율 장치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공정 개발 이런 분야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런 쪽에 저희들도 시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관련돼서 보면은 석유화학 물질 그 고효율 분리 기술, 그다음에 정유 신공정 기술, 그다음에 IT 원료 고도 분리 기술 이런 분야들이 에너지 절감량과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분리공정 기술에는 고순도 올레핀, 파라핀, 방향조 화합물 분리 정제 기술, 그 다음에 고심도 타랑 탈질 기술, 그 다음에 반응공정 기술에는 중질유라든지 저급 원료의 고품질화 기술, 그 다음에 원가루 개선을 위한 그런 기술, 그리고 가스화력 그 석유화학 원료 제조 기술, 그 다음에 반응분리 동시공정 기술에서 탈수와 반응분리 기술, 탈수 반응분리 기술, 산화 반응분리 기술 이런 분야들을 현재 저는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그 수송 분야 같은데, 수송 분야는 천연가스 자동차, 천연가스에는 CNG와 LNG가 있는데요. CNG는 이제 압축 그 가스고, LNG는 액화 상태의 그런 가스를 바로 이용하는 그런 자동차 기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로 이슈가 되는 바이오 디젤을 이용한 그런 자동차 기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현재 연구 개발될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DMZ 차량이라든지 수소 엔진 자동차, 또 하이브리드 차량, 그다음에 연료전지 자동차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R&D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보면은 수소 연료를 이용한 자동차 기술, 그리고 합성 연료, 바이오 연료, 그다음에 연비 개선 기술 이런 분야들이 공히 경제성과 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 연비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내연기관의 보유라는 끊임없이 계속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면서 좀 전에도 나왔던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최적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신연료 차량으로서는 바이오 디젤, 또 바이오 에탄올, 또 DMD, 또 GTL 이런 것을 연료로 한 이런 자동차 기술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준비할 때 63분이었는데 이것도 벌써 옛날 얘기고 벌써 70분이 넘었는데요. 여튼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배 업종이면서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고유가 시대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정책, 아무리 고유를 해도 그 기술이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좀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국민적으로 갖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고유를 통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월드 에너지 컨퍼런스인가요? 2005년도 그 보고서에 보면은 거기서 산업공정, 또 건물, 수송, 또 연계 기술들을 검토한 결과 현재보다 2020년까지는 25%, 2050년까지는 40%의 절감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보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으로도 이런 절약과 고율화를 통해서 앞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는 모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두 가지의 기술로, 물론 핵융합이라든지 값싸게 수소를 얻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다각도의 또 여러 분야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이루기 어려운 이런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